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제가 진짜 천재라고 생각하는 선수 샌디에고의 페르난도 타티스는 18일 텍사스전에서 팀이 10대 3으로 앞서고 있는 8회 1-3 만루에서 만루 홈런을 때려냅니다. 이미 투런 홈런을 날렸던 타티스는 21세 228일의 나이로 5타수 2홈런 7타점을 기록함으로써 1961년 21세 123일에 기록한 명예전당 선수 론산토에 이어 역대 최연소 2위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텍사스 투수 이안 지보가 샌디에고의 다음 타자인 매니 마차도의 등 뒤로 보복구를 던진 거였습니다. 문제는 타티스가 큰 점수차로 앞서 있을 경우에는 3볼 노스트라이크에서 타격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깼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불문율이 정말 있냐고요? 네,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이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했고, 샌디에고 제이스 팅글러 감독은 웨이팅 사인을 냈는데 타티스가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자기 팀 선수를 지켜주기는커녕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에 타티스는 불문율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몰랐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합니다. 일단 우드워드 감독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불문율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작년에 마이크 마이너가 203진을 달성하려고 타구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문율의 가장 기본 중 하나는 스탯 정립을 위한 야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마이크 마이너가 5경기에서 4패, 6.94에 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치졸했던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데이비 롭스는 미러키 감독 시절 큰 점수차에서 도루를 한 리키 앤더슨을 격하게 비난한 적이 있는데요. 웃긴 건 통산 557개의 도루를 기록한 롭스 역시 현역 시절 그런 도루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메이저리그에서 통용되는 몇 가지 불문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자는 아웃이 되고 덕아웃으로 돌아갈 경우 투수의 마운드를 밟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퍼펙트 게임 달성자로 알려진 댈러스 브레이드는 마운드를 가로질러가는 에이로드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이로드는 자신이 무슨 불문율을 어겼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투수의 대기록 도전을 깨기 위해 번트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돼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 커트 실링은 샌디에고전에서 노히터에 도전하는데요. 하지만 8회 1사에서 등장한 샌디에고 포수 벤 데이비스는 기습번트로 실링의 노히트를 깹니다. 애리조나 바프레니 감독은 이를 비난하는데요. 문제는 당시 샌디에고가 0대2로 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는 승리를 위해서는 우선 실링의 노히트부터 깨고 봐야 했던 겁니다. 반면 그와는 좀 다른 상황도 있었는데요. 노히터를 3번 달성한 투수인 벌랜더는 2011년 에인절스전에서 7회까지 노히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인절스가 0대3으로 뒤진 8회 1번 타자로 나선 에릭 아이바가 기습 번트를 대 벌랜더의 노히트를 깹니다. 얼핏 같은 상황 같지만 실상은 에인절스 측에서 3회에 있었던 카를로스 기엔의 타구 감상에 대한 복수를 한 거였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진 불문율은 우리 타자가 맞았을 때 즉각적인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저스는 2013년 NLCS 때 주포인 헨리 라미레스가 조 켈리가 던진 공의 옆구리를 맞고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했고 결국 그 시리즈를 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정규 시즌에서 세인트루이스를 다시 만난 다저스는 라미레스가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에게 또 얻어맞게 됩니다. 이에 컷쇼가 보복에 나섰는데요. 보복구를 던질 때 불문율은 그 즉시 보복을 해라. 상대의 간판 타자를 맞춰라. 머리 쪽이 아니라 하체 쪽으로 던져라. 그리고 보복구를 던져 빗나갔으면 그걸로 포기해라 합니다. 이에 컷쇼는 다음 이닝에서 맷 할러데이가 등장하자 초구를 할러데이의 엉덩이에 꽂아버립니다. 저는 그때 컷쇼의 제구를 보고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앤드류 맥커치는 해적 선장 시절 체프먼이 던진 강속구를 등짝에 맞았고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는데요. 맥커친이 더 화를 냈던 건 체프먼의 태도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는 타자를 맞히면 우리처럼 모자를 벗어 사과를 했다간 큰일 납니다. 대신 눈빛으로 살짝 미안함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전에 카를로스 쿠엔틴이 그레인키에게 돌진했던 것도 그레인키가 미안함을 표시하기는커녕 발로 땅을 차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맥커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맥커친은 경기가 끝난 후 그때 상황을 돌려보고 체프먼이 자기에게 사과했음을 알고 이를 러셀 마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틴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보복에 나섰고 이후 두 팀은 근 2년 동안 만나면 빈보를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명이 끼어들어 2013년 신시내티의 최다 못 맞는 공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추신수였습니다. 자, 다시 타티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큰 점수차에서 투수가 궁지에 몰렸을 때 방망이를 내면 안 된다는 불문율은 왜 생겼을까요? 제가 추측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야구는 신사의 스포츠라는 말을 듣고 의아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구가 처음 생겼을 때 젠틀맨 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는 스트라이크 존이 없었기 때문에 볼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타자가 헛스윙을 한 것만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에 타자들은 자기가 치고 싶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든 기다릴 수 있었는데요. 젠틀맨 룰이라는 건 너무 깐깐하게 골라서 투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적당한 공이 들어오면 방망이를 내야 한다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동기 야구는 예전 홈런 더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창기 야구는 타자가 중심인 스포츠였고 따라서 투수를 배려하는 주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다음이 아닐까 하는데요. 공이 딱딱해지면서 투수가 마음만 먹으면 타자를 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자들이 헬멧을 쓰기 전 투수들의 위협구는 타자들에게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투수는 삼진을 잡고 환호해도 되지만 타자는 홈런을 치고 세리머니를 하면 안 되며 이번 타티스처럼 투수가 궁지에 몰렸을 때 더 궁지로 모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긴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문율로 가득 찬 야구는 과거의 야구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 특히 미국 선수들이 자기들이 배워온 불문율대로 야구를 한다면 지금 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문율은 야구가 외면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야구가 NBA처럼 더 감정을 드러내는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세대와 맞기 때문입니다. 체프먼이 메이저리그에 막 데뷔했을 때 일인데요. 체프먼은 세이브를 올린 후 기뻐서 앞구르기를 했다가 더스티 베이커 감독에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농구 출신 투수인 아미르 게럿이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홈런을 치고 나서 기쁨을 충분히 표현해라. 투수인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다. 저는 팀 앤더슨, 데릭 디트릭 같은 빠던 열사들이 무수히 맞아가면서도 배트 플립을 멈추지 않는 개척정신 덕분에 야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불문율은 야구가 지켜야 할 전통이나 더 이상 메이저리그의 특별한 매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타티스가 앞장을 서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에 바우어가 타티스를 응원한 것처럼 야구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이상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